하시면 금방 떠오를 거예요. 들어오시면 하지. 다 점심을 못 드셨나 봐요? 저 뒤에 선생님 점심 드셨어요? 저요? 네. 아, 예, 저는 먹었어요. 앞에 선생님 네네. 점심 드셨습니까? 먹고 왔어요. 네. 그래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저는 사실 제 고향은 충청도 서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타인 앞에서 전문가로서 이렇게 떠드는 거는 대학 교수는 아니에요. 대학 교수는 아닌데 제가 이제 겸임 교수까지는 하면서 학생들 앞에 서서 쭉 하다 보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좀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먼 길을 아이고 선배다. 아까 식사하시던 분인가요? 아니 일단 여자분이 뭐 여성분이 또 전화 왔던데 아까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공업고등학교 때 그 전공을 토목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제가 이제 경주김씨인데 그 당시에는 무슨 경주김씨 이제 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인 계급 이상 양이 있는 이제 양반이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 경주김씨 중에 그렇게 양반가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한 명도 없다. 근데 아버님이 왜 이렇게 공무원을 좋아하셨는가? 여기가 낫겠어요. 꼭 돌리면 되지. 돌리면. 왜냐면 지금 앉아 계신 중간이 여기고 이것 때문에 가리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렸으니까 고등학교 가는데 제가 진로 선택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시골에서 사니까 정확히 모르잖아요. 토목과를 가게 됐는데 토목과가 제가 문틀자는 그 옛날 문 아시죠? 나무 대패로 깎아가지고 문틀자는 그런 건 줄 알고 야 그거 하면서 공무원 생활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걸 지원을 했어요. 토목과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땅을 재고 땅을 파고 이러는 게 토목과더라고요. 그러면 땅을 재는 건 측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땅을 파는 거는 중장비잖아요. 야 이런 무지막지한 걸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하고자 하는 것은 사학이나 국문학 쪽을 원래는 하고 싶었어요. 그쪽에 좀 약간의 그 당시에도 재능을 좀 엿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하고 싶었지만 아버님이 워낙 엄하셔가지고 선생님하고 딱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결탁이 돼가지고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야 너 공업고등학교 가서 기술 공무원 해라 그게 최고다 그래갖고 그 당시 공무원 하려고 공고로 간 사람들은요 그 상당히 그 상위권에 랭크된 그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이제 서울에 보면 서울 공고, 성동 기계 공고, 저기 인천에 인천 공고, 이렇게 각 도마다 해가지고 보면요 그런 공고들이 그 당시 박 대통령 있을 때 굉장히 육성하던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대학은 못 가고 어차피 이제 공무원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됐는데 딱 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도저히 공무원 사회는 저거 적성이 많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기업체를 들어갔는데 기업체 들어가서 제가 만난 것이 뭐냐면은 물과 강입니다. 그게 이제 기업체가 어떤 기업체냐면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부터 제 1차, 2차, 3차, 4차 쭉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국토를 이렇게 개발을 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그런 거 할 때 강에 해당되는 그런 강을 이렇게 정비하고 또
이제 더러운 하천들을 정비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천이 물이 홍수 때 잘 빠지게 하고 하는 그런 설계를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댐을 막아서 물을 저장해 가지고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하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9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뭐가 닥쳤냐면 야, 하천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 강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천이 있으면 하천에다 쓰레기도 버리고 연탄재도 버리고 다 그랬잖아요. 하천은 더러운 것이 흘러가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골 같은 데 같으면 그렇게 더러워도 사람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하천이 더러워도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실제는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크게. 근데 도시는 뭐예요?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요만한 땅덩어리도 다 굉장히 소중한데 하천이 이렇게 구주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넓어져 있는데 굉장히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내가 그 옆에 아파트 짓고 사는데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민원이 일게 되면은 결국은 공무원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장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천안문 사태부터 해가지고 민간인이 들고 일어서면요 정권이 어렵거든요. 사회주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정권이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주의에 상관없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90년도니까 소득이 꽤 됐단 말이에요. 한 90년도 초만 해도 7, 8천 만 달러 이 정도 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출도 잘 되고, 이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가의 돈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니까 야 돈을 들여가지고 저 강을 좀 잘 해봐 이렇게 하니까, 그럼 잘하는 게 뭔데? 쓰레기만 청소하면 되는 거냐? 아니다. 거기서 생물이 살 수 있다면, 하천에 원래 살라고 하는 생물이 살 수 있다면 그 강은, 하천은 살아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가게 되면 자기가 생태학과 이런 교수 졸업하고 그러게 되면 대학원 가고 박사하고 있다도 이 생물학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갈 데가 없었어요. 다시 대학 교수가 되지 않으면은 외국으로 나가서, 간간히 외국으로 나가서 그 학생들 가르치거나 아니면 자기가 칼럼으로 글을 쓰거나 이 정도밖에 팔리질 않았다. 근데 이게 강을 살려야 된다 하니까 생물하는 교수들이 야 우리가 이거 뭘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시대가 왔구나 해가지고 달라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사실 90년도에 동부그룹에서 이제 만드는 거죠. 저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과장 대리 중간이었는데 상무였던 사람하고 가가지고 몇 사람 전문가가 해서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룹 내에 동부 엔지니어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만들다 보니까 실적도 그러니까 다른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강을 살려야 된다는 종목을 가지고 덤벼드니까 이제 국가에서 우리가 프로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발주하는 일을 해요. 프로포자를 해보니까 그 기술력이 가장 낫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강의 하천을 복원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전문은 동부 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해가지고 많이 수주가 되면서 회사가 크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 회사는 도로 설계도 하고요, 철도 설계도 하고, 도시계획도 하고 상하수도도 하고 다 합니다. 토목에 관련되는 또 플랜트 쪽 이런 뭐 건축물 공장 이런 거 설계도 다 해요. 인원이 한 600~700명 되니까요. 600~700명이 다 전문가들이죠. 이제 저는 그 부분에 중에서 수자원 환경부라고 하는 이제 물 전문, 환경 전문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기업에서 전문가로 처음으로 나간 사람이 이제 저죠. 제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공무원하고 대학 교수하고 연구소 전문가들하고 상대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전문가들하고 제가 다르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생태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전부 이론적으로 또 댐을 설계하고 이런 사람들 물의 성질이나 그 물의 그 뭡니까 그 힘 이런 걸 가지고 전부 공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설계하고 계획을 해요. 구조물 이렇게 댐이나 제방 같은 거 만들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원래 강을 살리려고 그러면 그 공학적인 마인드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는 생물들이 무슨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잘 살 수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얼마나 어떻게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천에 있는 모래 자갈은 얼마나 분포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방을 쌓을 때 경사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또 나무는 얼마나 많이 자라고 어떤 데는 나무가 있어야 되지 말고 어떤 데는 모래가 쌓였다가 다시 사라졌다 해야 되는 그런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강 우리 강서지구 가보셨어요? 그 다음 한강 이 앞에 쭉 가보셨죠? 물이 굉장히 수심이 깊으니까 그 바닥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강으로 들어오는 그 지류로 가게 되면 바닥이 다 드러나 보여요. 그런 지류들이 모여서 강이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한강은 뭐가 잘못됐느냐? 공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그 책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연못이 돼버린 거예요. 한강이. 여기 서울에 옛날에 70년대 사신 분 계세요? 70년대 서울에 사셨던 분. 다 살았죠. 거기서 수영했어요. 수영이요. 저 수영하다. 원래 서울 분이세요? 전부 예, 다 수영. 저는 뭐 시골 사람인데 제가 74년도에 서울에 처음 왔었거든요. 그때 영등포 지역에 왔을 때는요. 이게 그 공장의 매연 때문에 숨쉬기가 굉장히 곤란했어요. 그렇죠. 저 같은 시골뜨기는 진짜 숨쉬기 곤란했어요. 다 공장지대죠 영등포. 그리고 이렇게 푹 밟으면 매연이 푹석푹석했고 그래서 6개월 만에 인천으로 인천 문학 학교가 인천이니까 누나가 이제 영등포에서 직공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누나 자취하는 데서 얹혀 있다가 누나 나 여기 도저히 못 사니까 그때 이제 경인선에 기차 다닐 때 기차 타고 이불 싸집어지고 인천 문학동 갔어요. 문학동 가니까 논에 개구리 소리가 쫙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담집 시골 같은 토담집 거기에 자취방을 정해서 가니까 마음의 안정이 된 거예요. 그때 내가 한강하고 이 안양천 그 다음에 저 도림역 앞에 그 도림천을 봤어요. 누나하고 산책을 하면서 물레동인지 그 다음에 우리 집이었으니까 가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하천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 왜 사람들이 나가서 거기 서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가도 시원한 바람도 없고 냄새만 나는 거예요. 영등포가 그랬습니다. 그 지경이었는데 그런 하천이 이제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속골을 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게질하고 그러니까 평일날도 학교 갔다가 이제 집으로 오게 되면 책벌 딱 안방에 던져놓고 속골 베러 가야 돼. 토요일 날은 나무로 가야 돼. 여기 보면 제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남들 보기 좋게 막 앉아서 뭐 숙제하고 무슨 그럴 새가 없었어요. 시골에는 전부 농사지어야 돼요. 근데 그때 나무 하러 가고 그 냇가 속골 베러 갔을 때 냇가에 가면은 이제 억새, 갈대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냇가를 하면은 억새, 갈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들강아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게 제 이 정서 속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돌멩이 떠들면 가지. 그죠? 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여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문가들이 쓰는 교수들이 쓰는 그 용어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을 복원하고 살린다는 것은 그 이론적으로 책 보고서 막 넘기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있는 현상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직접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들이 그걸 그렇게 못한 거죠. 자기들은 계속 펜대만 굴렸으니까. 이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늘이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썼던 시가 있어요. 시냇물이라는 시가. 왜냐하면 그 시를 쓰는 자질은 천부적으로 저한테 좀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시인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입문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여기 보시면 이 자연사랑 원고라고 그랬는데 요게
제가 지금 책을 내고자 하는 이 제목은 이게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오리지널리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오리지널이 뭐냐면 오염되기 전에 원래의 상태. 사람도 범죄하기 전에 원래의 본성.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이 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렇죠? 감이 된 게 아니죠. 내가 시골에서 천진난만하게 살다가 도시 와서 돈을 알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만 매진을 해. 그건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 돈의 가치를 알았더라도 나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걸 이제 오리지널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듯이 하나의 그 주의 개념으로 이념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도 계시지만 신님도 계시지만 그 지구 고유 자원 보전 세계 연맹을 만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한국 연구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끔 오시는 한종석 백제문화연구회 회장님이 이제 회장으로 계시고 저는 대표를 맡고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인가요? 네. 꼭 오셔서 제가 이게 한 번 가지고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책을 나오면 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그 황폐해져가는 우리 인성, 그 인성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본성이 황폐해져가는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본성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나 자신이 바뀌는 건데 결국은 나 자신이 바뀌는 건 뭐냐면 내 주변이 바뀌어야 나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 벌 거리가 없으면 난 돈을 못 벌듯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도 결국은 내 주변이 같이 바뀌면서 나도 바뀌는 거거든요. 한 개인은 그래요. 왜냐면 내가 혁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혁명가라면 다르죠. 그래서 이 유인물에 보시면 앞에 쭉 이렇게 서론, 이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서론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쭉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오리지널리즘이라고 하는 이 그 고유성, 그죠? 여기 이제 뭐 고유성이잖아요. 여기 지구 고유성 보존이라고 해가는데 이 고유성 보존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왜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시다 보면 상당히 이해가 가실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뒤에 보면 그림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느 분들이 제가 오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무원 강의도 국토부 공무원 강의도 해봤고 환경부 강의도 해봤고 각 지자체 강의도 해봤는데 그런 전문가들 강의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분들의 특성에 맞게끔 제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위주로 해서 쭉 제가 몇 커트를 넣습니다. 요것만 가지고도 고유함이 이런 거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인님께서 왜 이런 시인 협회를 만드셔가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하느냐 한 이유는 사람이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가 이제 생명체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만물이 다 생명이 있어요. 모든 우주의 것은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꼭 기독교의 창조론을 들지 않더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꼭 유기물로 해가지고 내가 뭘 먹고 배설하고 하는 그 생명만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분다 그러잖아요. 바람이 기류가 움직이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기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국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종교 중에서 기독교에 가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럼 영이 뭐냐? 또 파고 들어가 보면 영이라는 것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또는 뭐 누구랍니까? 캐톨릭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그 다음에 저쪽 이슬람은 또 다른 인격신이 있잖아요. 종교는 다 인격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격신이 있는 자기 종교는 소위 인격신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 안 하는데 남의 종교가 인격신이 있다 그러면 바로 문제 제기고 그것이 종교의 잘못된 모습.
근데 인격신이 왜 있냐? 그 엄청난 광범위한 하늘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글로 설명을 못해요. 글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성서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감을 받아서 썼다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쓴 거예요? 사람이 쓴 거예요. 어떤 건 사도 바울이 있었고, 어떤 건 예수가 얘기했다 그러고, 또는 제자들이 얘기. 그 다음에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스스로 도의기를 가라 그랬잖아. 그 양반은 한 수 또 위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격신이 있는데 종교라는 개념에서 얘기하면 인격신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냥 아주 폐쇄적인 것으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 종교가 그래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를 제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원을 해야 되는데 쉽습니까? 그러니까 강에 들어가서 강의 특성을 알지 않고는요 그걸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앉아갖고 펜대로 설계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설교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지기 한다 그러면 네모지기 그대로 읽는 게 강의 아니에요. 이 네모지게 내가 여기서 둥그렇게 선을 그었으면 이 둥그런 게 있는데 어떤 때는 이게 폐곡선으로 바뀌고 어떤 때는 이게 원으로 바뀌었다 어떤 때는 없어졌다 사라졌다 합니다. 이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설계에. 그걸 어떻게 언어로 표현해? 이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한강에 잉어가 이만한 잉어가 살아요. 여러분들 한강에 고기가 많으면 좋겠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비단 잉어가 다니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쁘고 좋죠. 네? 예쁘고 좋겠죠. 네. 자, 그냥 시를 쓰는 사람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대상으로 해서 하면 돼요. 그게 무슨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뜻을 가지고 시를 쓰는 사람, 음악을 하는 사람은 달라요. 한강이 저래야 되는 거야?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한강은. 그럼 누가 안 좋아요? 우리 후손들이 안 좋고 내 이웃이 안 좋으면 결국 내 새끼들이 안 좋잖아요. 지금 당장 나는 그렇더라고. 그러면 적어도 내 후대쯤은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게 진보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는 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핵폭탄이 문제인데요. 핵폭탄하고 재래식 무기는요. 우리 경제력에 비하면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리고 미국 한미일 공조에 의해서 그 방어로 된 그 부분에 대한 방어 체계는요. 걔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중국 자체가 김정은이를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저기 시베리아에 있는 그 소련 뭡니까 러시아나 좀 김정은 말을 조금 왔다 갔다 들을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크게 오히려 걔들을 녹여가지고 부드럽게 녹여가지고 그 거기에 사는 소위 인민들 국민들이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자본주의 맛을 보게 해야 돼요. 잘 살게 해가지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 강권을 휘두른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하는 전략을 그렇게 가야지 다른 방법보다 그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야를 제가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오리지널리즘이라고도 하지만 고유성에 대한 고유함, 고유성 이게 자연적인 고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적인 고유성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자연적인 부분이 고유성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인공인 다 나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문화로 들어가면 고유성의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나눠지지만 역사 굳이 나눈다면 영성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역사 문화 그 다음에 지형
지질, 토양, 그 다음에 수환경, 수질, 그 다음에 생태, 그 다음에 경관, 경관, 풍광. 자, 이런 분야에